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치과용 수지 성분의 독성에 대한 시험 관내 및 생체 내 연구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치의과 김준영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논문을 골라가지고 조사해 보았던 저번 시간에 숙제가 있었고, 그 중에서 제일 관심 있는 분야, 그냥 자기가 탐구해보고 싶은 분야를 골라서 정하는 주제인데, 저는 당연히 이 치과용 수지 성분이 수지가 많이 이용되는 이 상황에서 거의 부작용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다가 수지 성분의 독성에 관한 논문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을 보았고, 그 중에서 가장 좀 관심이 있었던 치과용 수지 성분의 독성에 대한 시험 관내 및 생체 내 연구의 검토에 대해서 탐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 순서는 우선 그 요약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독성어는 사례를 두 번째로 하는데, 독성어는 사례를 좀 이 논문에 대한 탐구를 하고 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논문이 길긴 했지만 이 전체적인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이 여기서의 연구나 이 체외 체내 연구를 통해서 수목용 복합수지, 그리고 또 접착제, 수지 계질, 유리 이노머 시멘트의 일본 성분이 독성을 가지고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세포 독성의 메커니즘은 먼저 단량체, 줄량체의 전환 동안 발생하는 자유단량체의 단기 방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침출성 물질의 장기 방출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침식 및 분해에 의해 생성이 됩니다. 또한 수복 재료와 치아 조직 사이의 경계면에 위치한 박테리아의 이온 방출 및 증식도 조직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자 메커니즘은 글루타티온 고갈과 활성산소 종 ROS의 생산을 수반하여 치수 또는 치은세포 아포토치스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실험동물 접근법은 알레르기 반응의 발생을 입증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러한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Do mental materials fulfill the clinic requirements? 이것도 이 논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 쟁점이라 되나 중요한 한 가지 문제로 거론이 됐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치과 이런 소재가 임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억 9천만 개의 위사인 중에서 미국은 그 실패함으로써 그 복원으로 2억 개가 대체가 되었습니다. 복원 재료로는 옛날에는 아말감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아말감이 요즘 사용하는 그 빈도수가 감소하였고, 반면에 치아색 합성물과 수지변형 유리 성분인 RM-GIC의 수는 복구 작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체외 및 동물 연구가 역반응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합니다. 반면에 보다 잘 통제된 편견 없는 임상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임상을 여러 번 해본 결과에도 어떤 경우는 해로운 반응이 아직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체외와 체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히 의료 전문가가 사용하는 방법이 다소 조잡하고,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술의 후속 치료를 통해서
펄프의 실제 생리학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둘 사이에 불이치에 대한 이유도 명백히 밝혀져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회복요법에 관한 연구와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일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는 공중붕어가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중에서는 체외 데이터와 생체내 동물 연구가 수지복합체, RMGIC 그리고 또한 치과 접착제의 효과의 부작용에 관한 문제들이 생길 것이고 그것의 부작용에 대해서 또 검토하는 과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 논문의 쟁점이자 한 가지의 주제로 또 거론됐던 것은 Mechanisms of Cytotoxicity입니다. 즉 그냥 독성을 가지고 있는 독성 그 메커니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물 또는 다른 용제가 폴리머로 유입이 되어서 생물분해 제품의 방출, 즉 올리고머 및 단량체의 방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형태의 침식은 체중의 감소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고분자 비아에손 매트릭스의 연화를 통해서 용제가 더 쉽게 침투되어 고분자 네트워크를 팽창시킵니다. 고분자 네트워크는 Unbound Monomers의 장기적인 확산을 촉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수지 및 불소, 그리고 스트론튬 및 알루미늄과 같은 RM-GIC는 이온을 방출합니다. 불소와 같은 일부 이온은 유익하고 2차 캐럴스의 발생을 줄일 것입니다. 가정하건대 치약이나 영양소의 불소 함량은 재장착이 됨으로써 수진한 RM-GIC는 자공성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온들은 보건재료의 색상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금속들은 충치의 생체 적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금속들은 펜튼 반응을 통해서 세포 독성이 있는 활성산소인 OS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과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 독성이 있는 소재들이 말고 독성이 없는 무독성 나뉨 복합 소재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논문 이외에 논문 유사한 논문을 또 찾아보니까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탄소섬유 복합 소재가 또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인 키스트의 정용채 센터장 연구팀은 식물로부터 유래한 탄닌산, 탄닌 ACD라고 하는 탄닌산을 이용하여 CFRP라는 난염성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또한 이를 또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주는 방안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CFRP라고 불리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강철보다 4분의 1 정도로 가볍고 10배나 강한 탄소 섬유를 이용한 복합 재료이며 이것은 항공우주, 자동차, 선박, 스포츠용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철근과 시멘트로 이루어진 것과 비슷하게 CFRP는 탄소섬유와 에폭시 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FRP는 디계적 강도를 위해 탄소섬유와 수지 사이의 결합력이 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사용되기 때문에 화재와 관련된 안전성 또한 필요합니다. 열에 취약한 CFRP는 그동안 화재 안전성을 위한 할로겐 난연제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불에 태워 재활용하는 CFRP의 연소 시 독성 물질이 발생하는 할로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 세계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성이 없고 안전한 소재를 통해 난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과제였습니다.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의 온도와 압력을 가는 초인기 상태의 물에 CFRP를 녹이면 탄소 섬유 성능자 없이 90% 이상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존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취약한 난연성, 기계적 강도, 그리고 재활용 특성 향상과 응용 범위가 확대된 복합 소재를 제조하였고 그 소재의 응용 범위를 제시했다는데 이 연구가 의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도 당연히 여기는 치과와 관련된 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향후에 더 향상된 물성 확보를 위해 구조를 검토하고 그게 응용 범위를 확대가 된다면 치과 분야에서도 사용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치과용 수지 성분의 독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또 이 독성이 없는 수지들이 개발이 되고 이게 또 치과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미래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